원화가 가장 약세예요. 엔화 관계도 봐도 그 다음에 위안화 관계도 봐도 이건 저거죠. 위안화 관계, 엔화 다 약세죠. 그리고 USD 당연히 달러 쪽도 약세죠. 그래서 여튼간에 그 원화 쪽은 뭐 지금 처참합니다. 예, 지금 뭐 네, 최악이죠, 최악이죠. 별 의미가 없죠, 솔직히. 하여튼간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원화 쓰고 있으니까 원화 관점으로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처참하죠. 예. 원화가 약세. 모든 통화에 의해서 다 약세입니다. 가장 최하위의 통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제가 더 체크를 해봤냐면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것도 봤는데, USD하고, 위안화 볼까요? 달러, 위안화. 위안화 관계 보게 되면, 달러가 위안화보다도 약세예요. 예전보다는 많이 약세가 됐어요. 그쵸? 네. 네, 달러도 위안화보다 약세긴 합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화에 있어서는 음,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거 언론에서 다 이미 떠들어대고 있는 거라서. 중국 아랍산 LNG 6만 6천 톤 수입 첫 위안화 결제했다. 상하이 석유 가스 거래소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석유 가스 무역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추진할 것이다. 사우디 상하이 협력기구 대화 파트너에 가입됐다. 사우디가 중국 브라질 무역 결제를 위안화로 사용한다. 러시아 위안화 결제 비중 38.6% 달러를 앞질렀다. 미국 IMF 제치고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유례없는 기축의 SB 파산 달러 기축통화 위상 흔들건다. 지금 달러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죠.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국제 보유량,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의 국제 보유량 12년 내 최소. 지금 줄이고 있다는 거죠. 달러 힘 빼기에 돌입했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정치적 얘기인 거래 가지고. 여하튼간에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위안화가 더 강세입니다. 달러 약세. 근데 웃긴 거죠.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좀 그걸 표시드렸네. 달러가 가장 위에요. 위안화가 가장 위야. 어떤 기준점으로 본다면. 통화에 대한 환율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위안화가 가장 위에고 그 다음에 지금 엔화입니다. 엔화. 두 번째가 엔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달러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달러가 떨어졌는데 원화가 더 떨어졌어요. 예, 지금은 약간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가장 꼬바리가 원합니다. 달러.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 이 통화의 가치는 그 나라의 가치겠죠. 그 나라의 국력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의 힘을 얘기하는 건데, 나라의 힘이 가장 없는 거죠, 원화가. 돈의 가치가 가장 하락한 거죠. 근데 위안화를 그 달러의 흐름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엔화의 흐름도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어요. 근데 위안화의 흐름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위안화가 뭐 예전에 뭐 원화의 그 프락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달러가 지금 달러는 당연히 아까 보셨다시피 흔들흔들 거죠. 근데 흔들거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제가 정치적인 관점으로 떠들어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던 말던 저하고 상관없고, 흔들리던 망하던 나하고 상관없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걸 왜 관계를 보려고 하냐면 환차익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 달러가 무너지든 말든 하고 저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보는 거는 환차익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환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인가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지금 약세잖아요.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달러가 앞으로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치? 달러가 약세면은 달러를 올라타면 되겠다. 달러에다 올라타서 달러에다 올라타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엔화를 활용하든지 달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엔화를 활용하든지 그래서 위안화를 사버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치 달러를 사던 오히려 위안화를 사야 될 것 같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엔화하고 달러가 약간 반대 개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위안화가 가장 강세잖아요. 그쵸? 그 엔화하고 달러를 잘 활용해가지고 위안화를 사는 게 더 개이득일 것 같긴 한데 이득일 것 같긴 한데 즉, 예, 그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달러가 올라갈 때는 엔화가 떨어지고 엔화가 떨어질 때는 달러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그 엔화와 달러와 상관없이 위안화는 강세거든. 초강세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엔화하고 달러를 좀 활용해가지고 원화를 통해가지고 위안화를 사게 되면은 더 근데 위안화가 앞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서 더 강세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안화가 더 많이 사용되는 거 맞죠, 지금? 어, 네. 위안화가 좀 많이 그 힘을 받고 있어가지고 달러보다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SV 파산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은 뭔가 환율의 그 개념도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달러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은행에서 금을 매입을 하잖아요. 금을 매입을 한다는 게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만약에 달러가 매력도가 높았으면 달러를 매수를 하지 금을 매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달러가 아니에요. 근데 달러라는 것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소비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소비가 아니잖아. 예전에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무역 거래하는 데서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외환 위기란 게 달러 보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잖아요. 달러 보유량이 있어야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뭐 미국에다가 팔 수가 없잖아. 예전 같이 뭐 미국이 소비의 나라가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나라에다가 제조업을 엄청나게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2차 산업을 지금 양성,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의 나라였잖아요. 제3차 서비스 사업이었잖아. 3차 서비스에서도 가장 최상단이 그 금융 서비스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생산 소비에서 생산으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달러의 그 활용도가 떨어질 거 아니겠죠? 왜? 아니 생산을 하는데 굳이 뭐 달러를 써야 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야. 이 나라하고 거래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어차피 소비는 우리가 더 해주는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소비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소비를 해주는 나라에 그 돈을 쓰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 소비를 많이 해요. 여기가 소비의 나라가 됐어. 중국이. 중국이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생산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소비의 나라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어디다 팔아야 돼요? 중국에다 팔아야지.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지. 왜?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제조업, 2차 제조업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금융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 그러면서 소비의 나라가 됐어요. 바뀌었죠? 입장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여기 봐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중국이 아랍산 LNG 6만 6천 톤을 수입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수입을 했다는 건 수출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 어디 써 있어? 수출을 했다고. 수입을 했다고, 수입을. 그래서 위안화를 결제를 했다고요. 봐보세요. 석유, 가스 이거 뭐예요? 다 중국이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소비의 나라가 됐다고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우디 상하이 협력기구 대여 파트너 가입. 사우디의 원유를 누가 사요? 중국이 산다고요. 소비의 나라가 됐다고요. 소비의 나라가. 중국, 브라질 무역 결제 위안화 이거 다 소비의 나라잖아. 그 다음에 러시아 위안화 결제 비중 38.6%. 달러는 이미 앞질렀어요. 거기다 또 가장 채권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잖아.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보유한 나라. 모든 소비가 중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당연히 위안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소비의 나라가 됐으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생산이잖아. 뭐 미국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가가지고 반도체 기업 만들고 공장 짓고 2차 전지 공장 짓고 거기다 자동차 공장 짓고 한국에는 아무것도 안 짓고 그러면 달러는 위상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위안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단지 엔화하고 달러는 이 뭐랄까 반대 역할만 좀 할 뿐이긴 하겠죠. 그래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달러가 엔화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죠. 예, 최근에. 근데 언젠간 다시금 또 엔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긴 하겠지. 근데 그거는 서로 둘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위안화가 가장 강세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와 엔화와 위안화의 관계를 봤을 때 가장 최상위의 가치가 있는 돈은 위안화가 될 거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위안화를 더 사는 게 좋겠죠. 우리가 더 확보하는 게 좋겠죠. 왜? 그 가치가 가장 높으니까. 어. 근데 그 사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해야지. 바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왜냐면 위안화가 비싸니까.
이게 바로 살 수 없고 달러와 엔화의 요 관계를 좀 활용해 가지고 위안화를 사면 좋긴 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또 위안화를 또 팔고서 엔화 달러로 바꾸고 요거를 또 원화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환차익을 내면 좋긴 하겠죠. 근데 요거는 좀 더 살펴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근데 뭐 이번 시간에는 왜 위안화가 가장 이렇게 강세 모양새를 갖냐라고 했을 적에 이거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뭐 중국에서 뭐 아랍산 뭐 수입했다, 사우디와 관계가 좋다, 그러면서 원유도 수입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유를 수입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냥 단편적인 그런 정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그 정책을 봐야죠. 그 나라의 정책이란 것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생산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소비를 더 많이 해줘요. 소비를 더 많이 하는 나라. 그래서 바뀌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중국은 생산해서 소비의 나라가 됐어요. 미국은 반대죠. 소비에서 생산하는 나라가 됐죠.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예전에 미국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IMF 겪으셨잖아요. 1997년 12월 달에. IMF 겪었을 때는 그때 당시는 달러가 가장 중요했죠. 그쵸? 근데 지금은 달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달러가 아니고 엔화도 아니고 위안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그때 그대로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뭐 달러의 역할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달러의 역할은 있죠. 있긴 있는데 위안화를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는 거죠. 위안화를 외면하고 달러하고 엔화만 본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협의적인 관점, 아주 속 좁은 관점에서 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쥐뿔도 모르고 접근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위안화의 흐름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거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뭐 단순히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이거.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소비의 나라가 됐어요. 중국이.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환율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앞으로도 더 살펴볼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 뭐 이번 시간에 모든 걸 다 깨뜨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